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KC 초대석 시간입니다. TKC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TKC 초대석은 코비드 안전수칙 관련 이원 스튜디오 촬영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그 코비드 상황에서도 활동은 여전히 활발하게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올해도 변함없이 2021년 그 풀뿌리 인턴십 모집한다고 들었어요. 어떤 취지에서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인턴십은 벌써 2004년도부터 진행이 되어 왔고 벌써 수백 명, 5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인턴십을 거쳐갔습니다. 특히 저희 인턴십은 제일 중요하게 이기는 것이 이제 그 자기의 뿌리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정체성 교육이 되게 중요한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게끔 현재 부모 세대의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여기 문제점들을 함께 고민하고 또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 이런 취지에서 2009년도 인턴들이 바로 이 노던 블루바드 저쪽 그 금광산 있는 데에서 유토피아까지 쭉 가면서 그 오른쪽 편에 있는 노던 블루바드에 주로 한인 상권들이 많이 있죠. 그 한인 상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4시부터 5시, 7시까지 주정차를 못 하게 돼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턴들이 이제 활동을 했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풀뿌리 운동이 무엇인가, 그라스루트 액티비티가 뭔가 이걸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첫째 아젠다를 선정하고 아젠다를 어떻게 이슈화할 것인가 해서 기자회견하고 거기에 쭉 올라오면서 이제 페티션을 받고 그다음에 그걸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 해서 처음에 커뮤니티 보드 7에 가져갔다가 그것을 다시 뉴욕시 교통위원회, 뉴욕시 의회 교통위원회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그 교통위원회에서 이제 교통국으로 넘기고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제 풀뿌리 운동의 기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 부모들 세대가 있는 비즈니스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4년 만에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그 당시 4시부터 7시에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타임에 왔다가 이 교통딱지를 먹으면 기분 나빠서 다시 안 오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또 뉴저지 2009년도 인턴들입니다. 또 버겐 카운티 패리세이드 파크에 세계 최초로 세워진 위안부 기린비 이것도 저희 2009년 인턴들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해서 바로 2010년도에 이제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하고 또 한인 커뮤니티의 이슈가 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풀뿌리 인턴십의 기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하게 교육은 에이시안 아메리칸 히스토리 학교에서 잘 안 가르쳐요. 코리안 아메리칸 히스토리 그리고 미국의 히스토리 이 다 그 기간 동안에 가르치는데 이제 누가 가르치냐면 노스웨스턴 대학의 역사학 교수인 여지연 교수님이 그 모든 그 역사 관련된 걸 가르칩니다. 그 작년에 처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도를 했는데 학생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이제 여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학생들에게 에이시안 아메리칸, 코리안 아메리칸 그리고 미국 히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게 있고 또 원래는 이제 팬데믹 이전에는 학생들이 거의 매일 나가서 유권자 등록하고 올해 선거를 알리는 8080 캠페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상황을 봐서 그게 되면 저희들이 8080 캠페인을 바깥에 나가고서도 이제 할 예정이지만 일단은 줌을 통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여러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그 캠페인을 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7월이 되면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풀뿌리 컨퍼런스, 코리안 아메리칸 풀뿌리 그러니까 그라스루트 컨퍼런스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지금 팬데믹이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백신을 맞는가 했다 해서 7월을 보고는 있는데 이제 만약에 가능하다면 거기도 이제 가고 그리고 저희 인턴십은 뉴욕이 주도하고 그 다음에 휴스턴 그 다음에
휴스턴 텍사스하고 그다음에 시카고하고 그 지역에 저희들과 비슷한 기관들이 또 같이 인턴십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지역들이 이제 저희들 프로그램을 이제 협조 받아갖고 각 지역에서 했는데 오히려 이제 이게 줌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도 이 공간을 초월해서 이제 같이 이제 이 인턴십에 조인하고 해서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인턴십에 조인을 합니다. 뉴욕, 뉴저지만 하더라도 거의 한 40명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들을 이제 보다 더 많은 전역으로 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내용이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후 부모님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는데요. 아마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죠? 예, 대부분의 내용들은 온라인. 네, 그 온라인, 오프라인 뭐 두 개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지난해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보셨을 때 특별히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점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저 멀리 이 노스웨스턴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와서 강의를 할 수 있고 또 인턴 학생들도 뉴욕과 뉴저지에서 그 왔다 갔다 하는데 차량 그 교통 트래픽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런 것 없이 그러니까 교육은 잘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이 학생들을 통해서 액티비티를 만들고 캠페인을 하는 것들이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물론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각자의 SNS를 통해서 이제 하자. 그래서 작년도에 인턴들이 주로 했던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한인뿐만 아니고 이 에이시안 커뮤니티가 어떤 경제적인 영향들을 받았는가라는 이제 서베이를 이제 주로 했습니다. 네, 그 서베이를 통해 갖고 이제 발표도 저희들이 하고 했는데 인턴 학생들이 그걸 위해서 자기들이 SNS용 그 포스터 만들고 막 해서 뿌리고 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0명이 채 안 되게끔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런 캠페인들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계속 이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교육은 오히려 잘 되지만 이 학생들이 교육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부모 세대 커뮤니티에 직접 나와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제 활동을 통해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더욱더 확고하게 하는 이런 게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참가 대상이 10학년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네. 특별히 이렇게 자격 요건에 제한을 두는 이유라도 있으세요? 네, 10학년 이상 학생들이 하면 이제 대학을 갈 때 이제 봉사, 소셜 서비스 한 부분에 대한 레커멘데이션이나 아워 시간이 이제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학교에다 이제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학교 갈 때 이제 대학 갈 때 저희들 레커멘데이션을 써주고 또 본인들이 이 활동을 했던 걸 가지고 에세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세이 내용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대학 갈 때 되게 중요한데 단적인 예로 지금 그 하버드 그 법대에서 그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망언을 규탄하는 최초의 시작을 한 학생이 박지수 학생이라고 저희 인턴 출신입니다. 예, 저희 인턴 때 그런 교육을 받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하버드 내에서 그 내용들 충분히 알고 이제 했던 거고 또 재작년이었죠. 뉴저지의 에지워러에 26살 나이로 시장에 도전해 갖고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제 패배했던 그 젊은 친구도 저희 인턴 출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에이시안 아메리칸, 코리안 아메리칸 자기 아이덴티티가 있어야만 이런 일이 있을 때 나서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아이덴티티가 없는 경우가 많고 또 아이덴티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지수 학생, 자넷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을 콜롬비아 대학에 있을 때도 저희들하고 계속 그런 활동들을 하고 하면서 이제 풍부화시켰고 지금은 아주 저희들이 봤을 때는 모범적인 케이스. 그리고 또 저희들을 거쳐가고 지금 델레웨어 연방 순회법원에 이제 그 법원에서 일을 하고 로이어가 되었고 이제 거기 하는 그 학생도
매년 이제 그 안에서 레코멘데이션 이제 갱신하고 그럴 때 저희들한테 또 이제 연락이 오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런 그라스루트 액티비티에 대한 교육을 받고 활동했던 것들이 너무나 중요했다고. 또 얼마 전에는 해군 사관학교를 가서 적용을 했는데 해군 사관에 가서 배운 게 우리한테 배운 내용이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동생도 이번에 또 보내겠다고 하는 그 부모님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가르치는 것은 학교에서 안 가르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의 시스템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미국의 행정부, 그다음에 의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의회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 정부들도 어떻게 상권 분립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럴 때 우리의 아젠다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이슈화 시켜서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행정부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의회로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지난번 이 노던 블루바드에 있었던 그 주정차 시간을 해제하는 그것도 학생들에게 바로 그분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 뉴욕시 시스템을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커뮤니티 보드에 가져가는 거고 커뮤니티 보드가 그걸 다시 보낼 때 가서 이제 프레젠테이션하고 시의회로 가져가는 것이다. 시의회 교통국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 모든 걸 관할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뉴저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타운, 보로, 그 다음에 또 뭐 시티, 심지어는 또 빌리지 이렇게 막 따로따로 부르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페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페리세이드 파크는 보로 오브 페리세이드입니다. 페리세이드 파크. 그 포틀리 시도 보로 오브 포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보로라고 부르냐면 이 보로는 강한 시의회, 약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원이 시장보다 훨씬 권한이 강한 거고 저지시리 뭐 이런 시는 시장의 힘이 막강합니다. 뉴욕 같은 경우도 뉴욕시 시장의 힘이 막강하거든요. 물론 시의회도 있지만 이런 거는 배우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의원들부터 공략을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시장을 공략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미국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할 수 없고 학교에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주로 가르치죠.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커서 커뮤니티에 되돌아오면 자기들이 살면서 생기는 여러 불합리한 내용들을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름을 붙인 게 그라스루트 인턴십, 풀뿌리 인턴십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네. 사실 지금 요즘 최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아시안 혐오 범죄인데 네. 이번에 그 풀뿌리 인턴십 프로그램에도 이 문제를 다룬다고 들었어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사실은 아시아는 다른 뭐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이나 거의 비슷하게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시안들이 미국에 존재감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미국의 주류들도 아시안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없고 그리고 문화유산의 달이다 뭐 있지만 흑인들이나 히스패닉들은 있지만 아시안들에 대한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아시안 아메리칸의 히스토리를 이해하고 아시안 아메리칸이 미국에서 어떻게 얼마만큼 차별받았는가를 이해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스스로의 생각들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일단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인종 혐오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아시안들이 각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각성을 하는 그 토대 위에서 이제는 교육에 있어서 아시안 아메리칸의 히스토리를 하게끔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데 그 내용을 모르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턴들에게 아시안 아메리칸의 히스토리를 좀 더 이제 강화시키고 또 그 안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뭔가를 여지영 교수님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내용에 이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제가 드릴 질문은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까지 인터뷰 내용을 다 들으신 분들은 뭐 들을 필요가 없으실 것 같지만 그래도 끝으로 학생들이 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미국의 학생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꼭 이 봉사활동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11학년 기준으로 매주 20시간씩 여기에 커미먼트를 하게끔 하는 것은 뭐냐면 11학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내놓은 5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20시간씩 하게 되면 전체 120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120시간을 11학년 나이에 하게 되면 골드 메달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대통령 자원봉사상 골드 메달. 물론 이제 10학년 학생은 이제 뭐 그보다 100시간 해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춰서 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그 교육 내용들을 만들어 온 거고, 그래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이게 좀 필요하고, 또 대학을 갈 때 저희 활동에 깊숙이 참여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에세이를 쓴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레코멘데이션을 써주고, 또 하나는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뭐 심부름하고 뭐 복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나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갖고 뭐 저를 아이덴티파이 한다 그러면 그냥 미국 시민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리티고, 에이션이고, 이민자이고, 그 다음에 코리안 아메리칸이고, 이 모든 것을 나에 대해서 규정을 해야만 나를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도 없이 어떤 사람이 봤을 때 넌 에이시언이야, 중국으로 돌아가, 그렇게 되면 모두 다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를 규정하는 것은 나는 미국 시민이야, 당당하게 나는 미국 시민이야, 에이시안이기도 하지만 나는 미국 시민이야, 이런 자기 아이덴티티에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나보고 에이시안이라고 그러는 건 난 진짜 중국으로 돌아가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규정하는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당당해지는 거죠. 당당해지고 그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기를 발전시키려고 하고, 자기와 함께 자기 커뮤니티를 발전을 시켜야만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또 내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 시민참여센터 풀뿌리 인턴십 바로 이런 내용들을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 본인들도 이제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 커뮤니티 미래를 위해서 가장 많은 것을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들한테 와서 이제 인턴십을 하면 그 어디에서도 이제 배우지 못한 내용들을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유익하고 좋은 정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21년 풀뿌리 인턴십 프로그램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TKC 초대석 지금까지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